안녕하세요. 그냥좀의 TV의 이지훈 강사입니다. 일단 블로그 상위 1%의 비밀에 관한 영상을 강의 영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2강 들어갔는데, 좀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 아니면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너무 어렵게 한 건지 몰라서, 오늘은 중간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좀 정리를 짧게 해드리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걸로 한번 볼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그 이전 거는 아니고 키워드에 관한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 자, 키워드라고 하는 것. 이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 키워드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키워드라고 하는 걸 요 부분부터 한번 요 부분부터 설명을 한번 보면, 한번 봐봐요. 자, 이게 검색 엔진이라고요. 그 나머지 뭐 구글, 다음 뭐 이거는 빼자고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다음은 검색 엔진.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여기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자, 구글,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이건 뭐라고 했죠?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위 얘기하면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색 엔진. 이건 검색 엔진.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뭐 이런 등등, 이거는 검색 엔진이 아니잖아요. 요 두 개가 다 같이 SNS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이 두 개는 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건 검색 엔진, 요건 다른, 우리가 이제 SNS,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건 다른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들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구글, 네이버 다음은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검색. 여러분이 정보를, 그러니까 다른 말을 다 빼버리자고 그러면 정보를 검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환급일을 알고 싶어요. 그럼 검색 엔진에다가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키워드라는 걸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엔터 이렇게 치면 어떻게 키워드에 대한 뭐를 보여줬어요. 지금 쭉 나열을 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키워드에 대한, 네, 그렇죠. 검색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키워드. 그죠? 검색 결과. 요건 키워드, 요건 검색 결과. 어디에서? 이걸 해준 게 뭐예요? 지금 이걸 해준 게. 그렇죠. 검색 엔진이에요. 지금 이 일을 해준 게 검색 엔진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키워드를 누가 검색을 한 거예요? 누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내가 정보를 찾는 사람이니까. 내가 뭘 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어디에? 검색 엔진에. 그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뭘 보여줬어요? 검색 결과를 보여줬죠. 근데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사람,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콘텐츠 생산자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자, 목적은 콘텐츠 소비자가 검색 엔진에다가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온 거. 그러면 그 키워드에 따른 검색 결과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에 부합되는 것이든 아니든 어떻게 됐든 부합된다고 보여지는 검색 결과들이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노출이 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컨텐츠 생산자들이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컨텐츠 생산자, 블로거. 이게 이제 블로거가 아니라 카페도 있죠. 블로거, 카페, 컨텐츠 생산자. 그렇죠? 그러면 컨텐츠 생산자는 컨텐츠를 올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컨텐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자, 해당 키워드에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제목, 이미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 엔진과의 또 연관을 보면 검색 엔진에 어떻게 지금 이 키워드에 따른 검색 결과를
노출시켜주는 로직 혹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최적화, 그걸 뭐라고 한다?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저 해서 SEO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여러분의 생산한 컨텐츠, 블로그에 쓴 글은 상위 노출이 된다. 상위 노출이 된다는 의미는 콘텐츠 소비자가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난 뒤에 검색된 검색 결과 중에서 당신의 컨텐츠를 클릭 방문해서 선택을 할 확률을 어떻게 높이는 행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자, 검색 결과가 지금은 PC 기반이었던 네이버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모바일 상태로 전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컨텐츠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도 예전엔 PC 따로 모바일 따로였는데 지금은 같아졌죠. 그런데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새로운 파워블로그 같은 형태의 새로운 등급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은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모바일에서만 컨텐츠가 우선 노출이 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PC와 모바일은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되는 순서의 차이가 있다. 이게 섹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지 먼저 나오든 지식인이 먼저 나오든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섹션별로 나오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 보시면 이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지식인 나왔죠. 이거는 웹페이지예요.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있다. 다르다 얘기죠. 다르다. 그런 거에서 이제 요소들이 뭐가 되겠어요? 보시면 제목도 키워드에 부합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뭐예요? 해시태그. 그죠? 해시태그도 원래 없었죠. PC 기반이었던 네이버는. 그런데 지금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썸네일. 자,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썸네일을 구성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썸네일이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하고 이런 제목을 잘 짓는 거하고 썸네일이 여러분들 잘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보다 선택들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썸네일도 하나의 선택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를 쓰고 뭐를 해야 돼요? 상위 노출을 해야 되죠. 기를 쓰고 상위 노출을 해야 되고 상위 노출이 되었을 때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제목이 좋으냐. 제목이. 왜냐면 내용을 아직 볼 수 없으니까. 제목이 좋으냐.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썸네일은 어떠냐. 그 다음에 아래 해시태그는 어떠냐. 뭐 이런 식의 몇 가지의 아까 같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검색 키워드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 검색 엔진, 컨텐츠 소비자, 컨텐츠 생산자 사이에 거의 따지면 뭐냐면 이들이 소통을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일종의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검색 엔진, 콘텐츠 소비자, 생산자 간에 아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의사소통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언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키워드를 알아야 콘텐츠 소비자와도 무언가 콘텐츠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검색 엔진에서도 키워드를 알아야 검색 엔진이 키워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 결과에서 상위 노출도 될 수 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다? 반드시 필요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지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리를 알아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키워드라는 언어를 아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딱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키워드 검색 도구 뭐 황금 키워드 고르는 방법 이거는 요 전 동영상 바로 전 동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보세요.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쳤어요. 자, 키워드라는 거를 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키워드 이 말을
이왕이면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여러분 입장에서 글을 쓸 때, 자, 어떻게 해? 이왕이면 검색이 좀 많이 되는 키워드를 쓰는 게 낫겠죠. 키워드 조회수가 몇 건 되지도 않는 데에다가 써봐야 어떻게 해?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키워드로다가 상위 노출을 시켰어요. 그럼 그 솔직한 얘기로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 몇 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확률상 적은 거죠. 확률상.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네이버에서 이제 이거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돼요. 네이버 광고 이거는 이제 무료로도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네이버 광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광고 시스템 자 들어가면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종합소득세 환급일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키워드 도구라는 게 무료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종합소득세 환급일 여기 있네요. 잘 보이진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키워드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조금 올라가야 되겠네요. 에헤이. 다시 요거 보세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 연간 키워드가 종합소득세 환급일, 뭐 연간 키워드 잊어버리고 이게 월간 검색 수가 29,600건이에요. 월 PC에서. 모바일에서는 뭐예요? 10만 5,500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일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검색 엔진에다가 아까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양한 방법들의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제목도 맞추고 이미지도 넣고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켰다라고 하면 가능성이에요. 통계적으로 PC에서는 29,600명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모바일에서는 105,500명이 여러분의 상위 노출된 해당 키워드로 쓴 글을 방문할 수 있는 통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아니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데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여러분들 안방에서 여러분들 여기 집이에요. 집에서 여러분들 장사를 한다고 해놓고 아무도 안 지나다니고 가족 4명이 매일 방문하고 매일 드나드는 집에서 장사를 해요. 그럼 몇 개 팔려도 가족 5명한테 팔리겠죠. 그럼 확률적으로 그렇게 팔리는 확률하고 여러분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집보다는 조금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판을 깔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여러분이 눈에 띄니까 팔릴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집에서 파는 것보다 많겠죠. 또 그거보다 청주 시내처럼 시내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시내 한가운데서 좌판을 깔았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내 물건을 팔릴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몫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몫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장소가 뭐냐면 이 키워드라는 거죠. 키워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개념만 알으면 이 개념만 알으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지금보다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글을 썼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 말로 여러분 키워드 생각 안 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언어를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같이 이 개념 장사에도 눈을 뜬 거죠. 장사에도 눈을 번쩍 뜬 거지. 신봉다 눈뜨시 확 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갖고 찾아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갖고 어떻게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건 뭐 사용을 안 하면 이건 광고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네이버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 광고에 필요한 거니까 패스를 하고, 이런 개념처럼 아까 이제 이 개념처럼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가시고,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키워드 마스터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가서, 자,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했던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아까 키워드라고 하는 곳이 나오면서 PC 검색량과 모바일 검색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총 조회수는 이걸 그냥 더한 거예요. 여기서 서비스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개념이 더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문서수라는 거예요. 문서수. 왜? 이 문서수가 왜 중요하냐면 경쟁도를 나타내줘요. 경쟁도를.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PC 검색량 모바일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개념인지. 그런데 문서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블로그 문서수겠죠. 블로그 문서수. 해당 키워드 뭐예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되는 문서수.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노리고, 상위 노출을 노리고 발행된 문서수가 953개라는 거죠. 953개. 자, 여기서 그럼 하나 또 볼게요. 그러면 하나 더 우리가 종합소득세, 자, 하나 더 검색을 했죠. 하나 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합소득세는 지금 종합소득세 환급일보다 검색량들이 많아요. 대신에 문서수를 보세요. 검색량이 많은 대신에 문서수가 42만 건이에요.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953개의 문서 중에서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42만 625건 중에서 여러분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물론 지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당연하죠. 953개의 문서에서 이루다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겠죠. 훨씬 쉽겠죠. 뭐 지수가 낮은 블로그로도 가능할 테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황금 키워드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953개의 문서인데, 모바일 검색량, PC 검색량이 제법 되잖아요. 자, 이러한 키워드. 이게 황금 키워드예요. 42만 명, 모바일 검색수만 많다고 해서 문서수가 많은, 이건 뭐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같은 키워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 키워드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로얄 키워드,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문서수가 좀 적고, 어떻게?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이 좀 많은 키워드. 이게 바로 뭐다? 로얄 키워드, 황금 키워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요 나머지 키워드 마스터, 블랙 키위, 키자드라고 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키워드를 찾는 거냐? 로얄 키워드, 황금 키워드, 여러분과 맞는 키워드. 또 여러분이 쓰고 싶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포스팅이 있는데, 그 포스팅을 제목을 어떻게 남들이 쓰는 말로 써야죠. 남들이 쓰는 말로.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방금처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왕이면, 자, 쓸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종합소득세에 관한 글을 써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지수도 되지 않는데 종합소득세만 제목에 나오는 것보다, 이런 내용을 검색을 해서 어떻게?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골라서 제목을 쓰고 노출을 노린다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상위 1% 됩니다. 상위 1% 된다고. 그래서 이런 요령 정도는 알아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블로그만이 아니에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쿠팡파, 이러한 노하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깨우치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다른 채널들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좀 드렸고, 요 다음으로 제가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번외편입니다. 번외편.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고, 되게 좀 잘 이해된다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